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9월 수학 모의고사 해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오늘 치르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에 3의 1-루트 5와 3의 1 플러스 루트 5를 곱하는 문제인데요.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해줘서 3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답은 9가 됩니다. 2번 fx가 2x 제곱 마이너스 x인데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지금 f'1이 뭔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미분해 보면 f'x는 4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2를 대입하면 3이 됩니다. 3번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6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세타가 사사분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럼 탄젠트 세타를 구해보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루트 6분의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이 우극한을 구해보면 이 우극한은 마이너스 2 우극한이죠. 마이너스 2 우극한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1 좌극한을 구하랬는데 1 좌극한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1번 마이너스 2가 정답입니다. 넘겨서 5번을 봐볼게요. 5번에 지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을 때 A6분의 A3 곱하기 A8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A3 곱하기 A8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A6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A5 곱하기 A6이라고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A6을 한 번에 없앱니다. 그럼 이 A5, 다섯 번째 항이 지금 12라는 거죠. 그런데 밑에를 보면 다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더하면 36이라고 했어요. 그럼 일곱 번째 항이 얘가 12니까 얘가 2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개 건너뛸 때마다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A9는 48이 될 거고 A11은 96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6번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이고 그 다음에 x가 3에서 극소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얘랑 얘의 가운데에서 변곡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x는 1이 변곡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게 fx를 쓰실 때 한 번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b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b가 되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2를 넣어도 0이 되고 3을 넣어도 0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3 플러스 6 플러스 b가 0이니까 b가 마이너스 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지우고 마이너스 9라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문제에서는 뭘 구하랬냐면 fx의 극대값을 구하랬으니까 f-2를 구하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6이 나오게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갈게요. 7번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3a 플러스 2b가 로그 3, 3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b가 로그 9, 2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3a분의 1 플러스 2b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차분히 통분으로 계산을 해보면 6a분의 3a 플러스 2b가 돼요. 그럼 3a 플러스 2b는 여기 위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로그 3, 32라고 써주고요. 자, 근데 6ab는 로그 9, 2의 6제곱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9는 3의 제곱이죠. 그럼 9 대신에 3의 제곱을 이렇게 넣어주면 2와 6을 나눠주면은 여기 3이라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8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밑변환으로 이거는 로그 8, 32가 되고 여러분 8은 2의 세제곱이고 32는 2의 5제곱이니까 답은 3분의 5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f 프라임 x가 6x 제곱 마이너스 2f1x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적분을 해보면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f1x제곱, 그 다음에 적분 상수가 f0은 4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4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양변에 2를 대입해보면 f1은 6-f1이 돼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1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f1 대신에 3을 넣어보면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f2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f2는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8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 사인 7분의 파이는 특수각이 아니죠.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 사인 7분의 파이랑 코사인 x가 같아지는 점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그럼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이랑 같을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코사인과 사인이 값이 같을 때는 예각일 경우에 이 각도 두 개를 더했을 때 2분의 파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x와 7분의 파이를 더하면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x는 뭐가 나오냐면 2분의 파이에서 7분의 파이를 빼면 14분의 5파이가 나오게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사인 x는 파이의 대칭이에요. 그쵸? 그래서 2파이에서 얘를 빼주면 또 뭐가 나올 거냐면 14분의 23파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건 14분의 5파이와 14분의 23파이의 사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빼주면 14분의 18파이가 나오게 돼요. 약분하면 7분의 9파이, 정답은 3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10번에 최고 차이의 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라고 나와 있는데,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해가 좀 편하겠죠. 그런데 2,3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이 1,3을 지난대요. 그럼 2,3에서 접선을 그은 거는 기울기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기울기가 0인 접선은 극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 다 고려해야겠지만 첫 번째 경우는 선지를 보면 답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3이고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더니 여기쯤에 1,3이 있고,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이 점이 x가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y값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y값을 제가 k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게 어떤 식이냐면 1,3과 마이너스 2,k 사이의 기울기가 이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식을 세워보면 1,3과 마이너스 2,k의 기울기는 3분의 3-k가 되죠. 자, 그런데 이게 f 프라임 마이너스 2와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fx를 구해서 이 k 값과 f 프라임 마이너스 2의 값을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여러분 2,3에서 접선을 가진다면 극대값이니까요. fx에서 3을 빼면은 어떤 점에서 만나고, 그쵸? 그 다음에 2에서는 접한다는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먼저 대입해 볼게요. 왜냐면 k는 f-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f-2 마이너스 3은, 자, 여기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16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6a가 돼요. 그러니까 f-2는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16a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요. f-2 자리에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16a를 대입하면 3에서 빼주면서 32 플러스 16a라고 써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해 볼게요. 양변을 미분하면 fx-3 여기 이 식을 미분하면 f'(x는 x-2의 제곱과
2x-a, x-2가 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양변에 마이너스 2를 x 대신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f'-2는 16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가 되죠.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 32 플러스 8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는 32 플러스 8a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양변에 3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32 플러스 16a는 96 플러스 24a가 돼요. 그래서 8a가 마이너스 64가 되면서 a가 마이너스 8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a 대신에 마이너스 8을 넣어주면 여기가 플러스 8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구하란 건 f0을 구하랬어요. 자, 그럼 여기다 0을 넣어보면 0을 넣어볼게요. 0을 넣어보면 8 곱하기 4, 32가 돼요, 여기가. 그래서 f0-3이 30이니까 f0은 35가 되는 거죠. 계산을 좀 차분하게 한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실전에서 이런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칠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11번에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1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8에서 출발했어요. 자, 그런데 출발한 시각으로부터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출발한 지 T초 후에 그 거리가 4라고 해볼게요. 그럼 먼저 출발한 지 T초 후에 A의 위치와 출발한 지 T초 후에 B의 위치가 궁금해지는 거죠. 자, 그럼 위치의 그 변화량이 A의 위치는, AT는 1에서 출발했고요. 0부터 T까지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을 적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그럼 1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7t가 되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 t가 좀 부적절한 게 여기도 t고 여기도 t니까 헷갈리니까 여기 k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0k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k 세제곱 플러스 2k 제곱 마이너스 7k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K초 후에 B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BK는 출발은 어디서 했냐면 8에서 했고요. 0부터 K까지. 자, B의 속도가 2T 플러스 4예요. 자, 그럼 요거를 적분해보면 8 플러스 T제곱 플러스 4T가 되고요. 자, 요거는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8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AK와 BK의 차이가 4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여기를 뺐을 때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빼보면은 K세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1K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뺐을 때, 이 식에서 이 식을 뺐을 때. 자, 이게 4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K세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1K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넘겨보면은 K세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1K 마이너스 11이 0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K 값은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없죠. 시간은 양수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밑에 식을 좀 봐보면 K세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1K 마이너스 3이 0이 됩니다. 자, 여기에 K 대신에 3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27 플러스 9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그러면 36 빼기 36이 되면서 0이 나오게 돼요. 아, 그러면은 K가 3일 때 거리가 4가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문제에서는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V1T의 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인데요. 요거는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3T, T라고 나눠주고 여기 플러스 7, 여기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7과 2를 절편으로 하는 이차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음수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0부터 1까지는 왼쪽으로 가고 1부터 3까지는 오른쪽으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적분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럴 때 제가 쓰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위치를 우리가 지금 방금 식을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위치의 식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1을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 A1은 어디 있냐면 1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3에 있어요. 그 다음에 3의 위치도 구해보는 거예요. 3의 위치를 구해보면 27 플러스 18 하면 45죠. 거기서 21을 빼니까 24, 1, 25가 됩니다. 근데 A0 얘는 지금 어디서 출발했냐면 1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 3까지는 왼쪽으로 가니까 4만큼 움직였고요. 다시 마이너스 3에서 25로 갈 때는 28이 움직인 거죠. 왼쪽으로 4만큼 갔다가 오른쪽으로 28만큼 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답이 32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적분을 좀 배제하고 위치를 이용하면 정적분보다 조금 더 계산이 간편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 문제에서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라고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AN 플러스 1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AN이 홀수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n이 홀수란 게 아니라 이 AN, 수열의 값이 홀수라면 AN에다가 1을 더해준다 라고 했는데, 이걸 그냥 읽어주지 마시고 이 부분이 홀수를 대입했는데 홀수에다가 1을 더하니까 짝수로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홀수의 다함항은 반드시 짝수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AN이 짝수라면 그러면 2분의 1 AN이다. 이거를 반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럼 짝수를 반으로 나누면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2 플러스 A4가 40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을 A1에서 시작하기보다 A2에서 시작을 해보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n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A3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A2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A2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이때는 A2가 홀수일 때를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2분의 1 A이니까 A2가 짝수일 때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다시 나눠지겠죠? 다시 나눠져서 이럴 때는 표를 그리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A2 값이 여기 있는 거고, 이 A2 값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위에 거는 A2 플러스 1이 되고 밑에 거는 2분의 1 A2가 된다. 이게 A3이에요. 자, 그럼 얘는 반드시 짝수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A4는 얘는 짝수가 분명하니까 얘를 반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2분의 1 A2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얘랑 얘를 더하면 40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2분의 3 A2 플러스 2분의 1이 40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이 A, 이 값이 정수가 아니게 나와요. 물론 문제에서는 여기가 모두 정수냐라고 물어봤지만 그런 말은 없지만 첫 장이 자연수에다가 홀수 다음엔 짝수가 되고 짝수를 2로 나누면 분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A는 불능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워주고요. 지금 이 위쪽 라인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분의 1 A가 짝수일지 홀수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나눠줍니다.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홀수라면 그럼 2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얘가 만약에 짝수였다면은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2를 두 번 나눠, 그러니까 짝수가 두 번 연속 나온다는 건 이때는 A, 2가 반드시 4의 배수여야 되고 이때는 A, 2가 4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얘랑 얘를 더해보면 2분의 3A2 플러스 1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게 지금 문제에서 뭐랬냐면 40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바로 가볼게요. 얘랑 얘를 더하면 4분의 5A인데 이게 또 40이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2분의 3A2가 39가 돼요. 자, 그럼 A2는 26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26이 4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A2는 40에 5분의 4를 곱하면 32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 32가 4의 배수니까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A1의 값을 구하랬는데 여러분 A2는 26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2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A1이 홀수여서 2를 더해서 26이 될 수도 있고요. A1이 짝수여서 2로 나눠서 26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A1이 홀수여서 2를 더해서 32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로 나눠서 32가 된다면 6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전부 가능한 A 값을 전부 더하랬어요. A1의 값을. 그럼 위에 거를 더하면 77이 되고요. 밑에 걸 더하게 되면 95가 돼요. 자, 이 두 개를 더하면 172가 되면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말해볼게요. 이 문제에서는 A1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문제를 시작할 때 A1에서 시작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좀 어렵게 풀리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꼭 A1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A2 플러스 A4를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A2 값을 구하고 역으로 A1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칠판 지우고 갈게요. 자, 13번입니다. 문제에서 A, B가 실수라고 전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bx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bx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밑에를 읽어보면 증가감소에 대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증가감소는 도함수의 활용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실 때 맨 처음에 생각을 하실 때 3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하면 꼬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증가감소는 도함수의 활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 함수에서의 값을 구하는 것보다 그런 풀이를 하는 것보다 도함수를 이용한 풀이를 해야 문제 출제에 맞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바로 미분해 볼게요. 그럼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마이너스 b를 걷어낸다면, 지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와 x제곱 플러스 2ax는 서로 x축 대칭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원래는 이 마이너스 b를 제외하면은, 자, 두 가지로 나눠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마이너스 2a와 0에서 만나니까 마이너스 2a가 음수일 때는 그냥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x축 대칭시킨 걸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거기에서 여기가 0,0인데 단순히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 두 개를 붙잡고 y축으로 b만큼 음의 방향으로 내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b가 음수면 올렸겠죠.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그냥 이 x축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지우고 여기에 0,b라고 마이너스 b라고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축을 갖고 가면 이 문제를 풀 때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되니까 오히려 x축을 배제하고 그리면 좀 낫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제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2a가 음수가 아닐 수도 있죠. 마이너스 2a가 만약에 양수인 상황이라면 원래의 그래프 마이너스 b를 배제하면 왼쪽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오른쪽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쵸? 그런데 왼쪽 0보다 작을 때만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프가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얘가 0,0인데 y축으로 동시에 마이너스 b만큼 붙잡고 이동시킨 거니까 여기에 좌표를 0,마이너스 b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 x축을 이렇게 지워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2a가 음수일 때와 마이너스 2a가 양수일 때의 두 개의 그래프를 모두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값이 한 개가 아니라 최대 최소 두 개 이상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랬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하고 마이너스 1 이후부터는 증가한다. 누가 보더라도 그 그래프가 그렇게 되려면 물론 여기 점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값부터 추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A가 2분의 1이 나오고 B가 0이 나오는 거죠. 그럼 A와 B를 더하게 되면 2분의 1이라고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화면에서는 마이너스 1 전까지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1 이후부터는 증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경계를 가지는 게 있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 1이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최대 최소 어떤 특별한 값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x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점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a와 0의 중간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를 여기 이 식에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a를 저 식에 대입해 볼 거예요. 밑에 식에다가.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b가 0이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전개하면은 b는 마이너스 a제곱이 된다라고 식을 하나 세울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아까는 필요 없었지만 이때는 필요 있는 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이 식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0이라는 식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b는 2a 마이너스 1이라고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식을 연립해 보면 마이너스 a 제곱은 2a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이 돼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 근해공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a가 지금 마이너스 a가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반드시 음수여야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를 하면은 양수가 돼요.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b의 값은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b는 2배를 한 다음에 2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a와 b를 더하게 되면 그때의 값은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루트 2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의 답을 구해봤더니 하나는 2분의 1이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3 루트 2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대가 2분의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3 루트 2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빼보면은 2분의 9 플러스 3 루트 2가 돼서 정답은 3번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추천을 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증가감수는 도함수로 접근하고, 두 번째는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y절편이 똑같을 때는 이걸 배제하고 그려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점만 0, 마이너스 b라고 체크하면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 꼭 연습해 보시고, 세 번째는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하란 거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1이 꼭 여기일 필요가 있나요? 마이너스 1이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여도 문제를 만족하지 않나요? 그 말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면은 지금 이거 계속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특별한 경우, 약간이 아니라 완전히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칠판 지우고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 게 자연수 A, B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A, B가 자연수라는 거에 초점을 엄청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fx가 두 개의 지수함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2의 x 플러스 a 플러스 b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8이에요. 자,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위의 식이고 x가 마이너스 8보다 클 때는 밑의 식입니다. 근데 확실히 중요한 걸 또 말씀드리면 지수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지수 함수는 점근선이 아주 중요해요. 점근선에 집중하면서 그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 그래프를 그릴 때 그 점근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A의 값은 좀 나중에 고려하더라도 이 B의 값에 대해서 이게 점근선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위의 그래프는 우리가 증가하는 함수라는 것만 알고 그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밑에 있는 그래프는 저희가 확실히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먼저 완벽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Y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8이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8입니다,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문제에서 특별한 그 X값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스 안을 보면 3과 4라는 값은 좀 특별한 값입니다, 여기서. 자, 3을 대입해 볼게요. 3을 대입하면 7이 나와요. 아, 3 대입했을 때 7을 지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를 또 대입해 보면
4를 대입하면 5가 돼요. 여기 4를 대입하면 5가 된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거를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여기 마이너스 8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8을 기점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좀 크게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왼쪽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점근선이 자연수이면서 증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B가 5일 때, B가 6일 때, B가 7일 때, B가 8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면 자연수라는 조건을 준 자체가 이런 풀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두 점에서 만난다를 계속 생각하면 문제가 안 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B가 5일 때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B가 5일 때는 여기를 점근선으로 이렇게 가지면서 지금 여기서 증가하는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떻게 증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일 때 어떤 값을 가져야지 두 개가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3과 4 사이에 있거나 3일 때는 두 개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 지수함수 밑이 2인 지수함수가 증가함수니까 올라갈 때 여기에 마이너스 8일 때 딱 8을 지난다고 해볼게요. 8을 지난다고. 그러면은 3일 때는 확실히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서 7이랑 8을 갖게 되죠. 그런데 3을 왼쪽으로 오는 순간 7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8 하나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두 개가 나오게 되지는 않는 거죠. 물론 여기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 8도 갖게 되고 7도 갖게 되고 6도 갖게 되면서 3개가 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지금 3일 때는 딱 2개지만 3보다 작아지는 순간에 3개를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가 될 때 딱 3부터 시작된다고 했을 때 이걸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나친 직관이나 추론이 아니라 그 자연수에 집중해서 특별한 점을 지난다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 왼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은 8이라면 그럼 여기 8, 7, 6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7을 지나가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7을 지나가는 점은 우리가 구할 수는 없지만 여기 점도 마찬가지로 여기보다 이하는 7, 6 두 개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모든 실수 K의 값의 범위가 3 이상 4 미만이라고 했으면 여기 범위 말고는 두 개를 가지는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우리가 이 전에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8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만족을 하지만 마이너스 8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만족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8일 때 8을 지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7을 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7을 지난다면 그럼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7하고 6 가지게 되니까 또 여기 마이너스 8도 근으로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일 때는 두 개가 안 나오게 되죠.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7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8, 7 했으니까 6 해봐야겠죠? 6을 이렇게 해본다면 이 전에서는 6 하나만 가지게 되니까 만족을 하게 되고 두 개를 갖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3일 때는 딱 두 개를 갖고 3보다 작을 때는 한 개만 갖게 되니까 만족을 하게 됩니다. 이게 6일 때는 마이너스 8일 때. 자, 그 다음에 4일 때는 몇 개를 갖게 되냐면 5, 6, 7을 갖게 되니까 3개가 되는 거죠. 4보다 더 커진다면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우리가 찾는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쪽 지수함수가 마이너스 8,6을 지나야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점근선이 5라는 거랑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이 답을 찾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의 답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답은 딱 한 개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접근해야 될 방법은 자연수라는 걸 이용해서 하나씩 그려보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철저히 체크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B가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B가 5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을 대입하면 6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2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 플러스 5가 6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0이어야지 1 더하기 5가 6이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가 8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8, B는 5가 답으로 나오게 되고, 이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자, 넘겨서 15번을 봐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이렇게 나눠놨네요. gx는 자 fx분의 fx 플러스 3 f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때는 fx가 0이 아닐 때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밑에는 3이다. 뭐일 때? fx가 0일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gx가 불연속의 상황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식이 나눠져 있으니까 fx가 0이 되는 그 점에서 불연속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 문제에서 보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 이거 뭐죠? 극한값입니다. 얘는 극한값이고 이 극한값이 함수값에서 1을 뺀 거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식에서 맨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x가 3일 때 gx는 불연속이라는 거야. 맞죠? 왜냐면은 연속이라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건데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다는 거에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gx가 x는 3에서 불연속이면 f3이 0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f3이 0이겠구나. 자, 그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써주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는 이때는 f3이 0으로 가는 거니까 f3이 0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는. 그럼 이 식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fx분의 fx 플러스 3 곱하기 f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g3은 f3이 0일 때니까 3이 되거든요. 그럼 3에서 1을 빼니까 여기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극한에서 분모가 x가 3으로 갈 때 0으로 가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1이면 여기 이 값이 반드시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f3이 0이면 f6도 0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3차 함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다른 절편이 많아봤자 한 개니까 식을 바로 적어주면 fx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a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문제를 보시면 자, 그럼 얘가 지금 부정형이란 말이에요. 0분의 0꼴. 그럼 얘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얘만 우리가 따져주고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f3 플러스 1을 대입하면 f3이 0이니까 0 더하기 1이 되면서 2가 곱하기 1이니까 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정규 과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러 갈 때 어떤 풀이는 다 알고 가는 게 좋은데 여기에서 물론 정식으로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빠른 풀이를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는 로피타를 쓴다면 f'x분의 f'x 플러스 3의 극한값도 역시 2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f'0분의 3분의 f'6이 2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또 알아두면 좋은 게 절편에서의 미분계수는 가리고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f'3은 가리고 대입하면 마이너스 3, 3-a가 되고요. f'6은 또 마찬가지로 가리고 대입하면 3, 6-a가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식으로 적으면 마이너스 3, 3 똑같으니까 없어진다고 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분의
자, 대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6-a가 되는데 지금 이게 2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2a와 6-a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3a가 12가 되니까 a가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fx를 완벽하게 x-3 곱하기 x-6 곱하기 x-4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 구하란 거는 G5를 구하랬는데 여러분 G5는 F5는 0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F5랑 F8이 필요합니다. 대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 F5를 대입해보면 F5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F8은 5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럼 5 곱하기 2 곱하기 4는 뭔가요? 40이죠. 그러면은 이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F5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F8 하면 여기는 4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0을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니까 20이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체크를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 먼저 gx가 불연속이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불연속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자, 그런데 밑에서 보니까 역시 x는 3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f3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f3이 0일 때 극한값의 성질 때문에 F3이 0이면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F6 역시 0이고, 그럼 우리는 절편 두 개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부정형 제외하고는 대입해도 되니까 그걸 대입해서 편하게 생각해 준 다음에 로피탈까지 쓴다면 그러면 이 문제를 정말 빠르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풀이도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이제 주관식 풀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객관식은 다 풀어봤고 주관식으로 갈 건데요. 16번을 보겠습니다. 로그 방정식이 나왔어요. 로그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수 조건이죠. 진수 조건을 먼저 체크해주면 진수 조건은 x가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1의 제곱이 13 플러스 2x와 같다라고 체크를 한 다음에요. 양변을 계산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13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가 0이 됩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가 0이 되면서 x는 6이 되게 됩니다. 6은 만족하고 마이너스 2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6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정답은 6입니다. 17번 시그마는 덧셈 뺄셈에 대해서 분배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물어본 문제인데 2ak 마이너스 bk가 34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ak가 지금 10이에요. 근데 ak 마이너스 bk를 구하라고 한 거는 이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그러면 답은 2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넘겨볼게요. 18번 fx는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는 f'1을 주어지면서 a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미분을 해볼게요. 그럼 f'x는 2x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2x 플러스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f'1은 2 곱하기 1, 3 더하니까 4고 a 플러스 4 플러스 2 곱하기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돼요. 자, 그러면 4a 플러스 8,
4니까 12가 되는 거죠. 4a 플러스 12가 32라고 되어 있으니까 4a가 20이 되면서 a는 5가 나오게 됩니다. 19번 둘러싸인 넓이에 대해서 나왔어요. 둘러싸인 넓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기보다 먼저 교점을 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교점이 3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은 넘겨주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 0이 되면서 3x 제곱으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는 0. 이게 무슨 뜻인가요? 0에서는 두 그래프가 접하고 2에서 지나는 그래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차함수로 생각을 하면 얘가 지금 0에서 접하고 2에서 지나는 부분의 넓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넓이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식을 알고 있죠. 그 공식은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에요. 자, 베타랑 알파는 지금 교점의 좌표를 의미합니다. 적분 구간. 그러니까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2분의 4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 제가 수업하는 그 교실에서도 제가 학생들에게 말을 했는데 삼각함수의 활용은 좀 쉽게 출제될 여지가 크다라고 말씀을 학생들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이 문제도 이때까지의 삼각함수 활용 문제 중에 가장 쉽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투적으로 한번 달려들어 봐야 되는데요. 자, 문제에서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은 그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그림 그리는 게 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사인 법칙을 가를 하라고 했는데 R1을 구할 때는 건너뛰고요. R2를 구할 때 사인 법칙을 해보면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BD거든요. 지금 이게 2R2가 되는 거예요. 지름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사인 3분의 2파이는 뭐냐면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BD는 2R2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한 거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없어지니까 R2 곱하기 루트 3이 BD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뭐냐면 R2는 BD에다가 가를 곱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루트 3이 분모로 들어가니까 루트 3분의 1이 가에 들어가야 될 말인 거죠. 이게 지금 가에 들어가야 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하라고 했어요. ABD는 각이 3분의 2파이거든요. 그러니까 BD의 제곱은 하고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가 지금 나거든요. 여기에 계산되는 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게 나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R1 곱하기 R2에 대해서 문제에서 나왔는데 R1 곱하기 R2는 지금 박스 안에 주어진 두 식의 좌변끼리 곱한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우변끼리 곱하면 R1은 2분의 루트 2 곱하기 BD였고 그 다음에 R2는 루트 3분의 1 곱하기 BD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2루트 3분의 루트 2 곱하기 BD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BD의 제곱이 방금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요. 4 더하기 1.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하면 7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루트 3분의 7루트 2가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그랬을 때 여기 얘가 다에 들어가는 말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가, 나, 다를 전부 곱하랬습니다. 그럼 곱해 볼게요. 루트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3분의 7루트 2를 이렇게 곱합니다. 자, 그러면 2랑 2는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루트 3 하면 여기 3이 생기겠네요. 그러면 제곱하면 뭐가 되냐면 제곱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곱해서 9분의 49 곱하기니까 98이 되는 거죠. 그럼 9분의 98에다가 역시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9를 곱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9를 곱하니까 정답은 98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넘겨서
21번과 22번 풀이로 가보겠습니다. 자, 21번. 이때까지 제가 수열 문제를 풀어봤을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문제가 생소하면 학생들은 크게 생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대칭성입니다. 수열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에서 중요하지만 등차 수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대칭성이.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해보면 S1과 S2와 S3과 S4와 S5, S6, S7을 전부 더하랬거든요. 이 문제에서는 이제 1항부터 7항까지가 아니라 S를 더하랬으니까 생소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7개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 이 센터가 특이하게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를 S4로 기준을 정해 놓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S4에서 A4를 뺀 거죠.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S4에다가 A5를 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S4를 표현하면 A4도 빼고 A3도 빼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S4에서 A5도 더하고 A6도 더해야 되는 거죠. 자, S1은 S4에서 A4도 빼고 A3도 빼고 A2도 빼야 되고, 여기는 S4에서 A5를 더하고 A6을 더하고 A7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열을 해봐서 다 더한다고 생각해보면 특이한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묶으면 뭐가 되나요? D가 돼요. 공차. 그 다음에 또 이게 똑같이 있죠. A5 빼기 A4. 그럼 얘로 2개 묶어도 D고 얘로 2개 묶어도 D니까 여기 이 라인에서는 몇 D가 나오게 되냐면 3D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A6에서 A3을 빼면 3D고 A6에서 또 A3을 빼니까 3D니까 여기 이 라인에서는 6D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A7에서 A2를 빼면 5D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란 거를 전부 더했을 때는 S4는 7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3D, 6D, 5D를 더하게 되면 14D가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에서 644라고 한 거죠. 자, 그럼 7로 나눠보면 S4 플러스 2D가 7로 나누면 92가 되게 돼요. 자, 근데 S4는 1항과 2항과 3항과 4항을 더한 거고요. 여기에 D와 D를 더하랬어요. 이렇게 제가 써줘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더하면 A2가 돼요. 그러니까 A2가 2개가 되는 게 되고, 마찬가지로 A3에다가 D를 하나 나눠주면 A4가 되니까 A4도 2개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92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A2와 A4를 더하면 46이 되게 되는데,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A3이 23이구나 라는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3이 23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차만 주어지면 A2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A3이 23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여러분 그대로 또 다시 대입을 하면, 자, 보시면은 A2가 우리가 구하는 거고 여기에 23을 이렇게 했죠.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 문제에서 구하라는 그 S4 플러스 2D가 90이니까 여기 이 부분이 92가 되려면 D가 4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D가 4이려면 A2가 바로 19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이 문제에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 가지 첨언 드리면 D가 4인 거를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문제에서 제가 쓰지 않은 A7이 13의 배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A3이 23이면 23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하게 되면 13의 배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수로 대입을 해야겠죠.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그러면 16을 대입을 하면 뒤에 4를 대입하면 16이 되거든요. 그럼 23 더하기 16이 되면서 39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D가 4인 걸 알아냈고 그래서 19를 마지막에 답을 적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 이 풀이를 제외하고 다른 풀이를 한다면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계산이 복잡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수열이라는 거의 문제를 접할 때는 항상 대칭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부분을 명심하고 1항부터 7항까지라면 4항에 집중해 보세요. 만약에 1항부터 9항까지라면 5항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공통문항의 22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 가에 나와 있는 식이 1부터 x까지 정적분으로 표현된 식인데요. 이게 xfx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이 식부터 쪼개보면 양변에 2를 대입해야겠죠. 그럼 0은 f1 마이너스 3이니까 f1이 3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양변을 미분하면 fx는 fx 플러스 xf 프라임 x 마이너스 4x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fx, fx 없어지죠. 그럼 xf 프라임 x는 4x라고 나오게 되면서 f 프라임 x가 4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fx는 4x로 시작하고 f1이 3이니까 1을 대입하면 3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와야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밑에 문제를 보시면 나에 이런 식이 적혀 있어요. fx 라지 gx 플러스 라지 fx g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8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걸 있는 그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차분하게 보면 이게 고배 미분의 그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라지 fx, 라지 gx를 미분했을 때 고배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적분해 보는 거예요. 그럼 라지 fx, 라지 gx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라지 gx는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2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 하고 적분상수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라지 fx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그러면은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1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제가 풀면서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 22번 문제 역시 쉽게 나올 거라고 이것도 예측을 했지만 당연히 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률 때문에. 이거는 뭐 정부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보시면 아실 거고 그러면은 지금 라지 fx가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1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2x 4제곱이 나오려면 라지 gx는 반드시 x제곱이 붙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나오는데 플러스 x 세제곱이 되려면 여기에 플러스 x가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분상수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1부터 3까지 gx를 적분하라는 얘기는 라지 G3에서 라지 G2를 빼라는 거거든요. 근데 라지 G3에서 라지 G2를 뺄 때는 이 적분상수는 영향을 끼치지 않죠. 똑같이 빠지니까요. 그럼 3을 대입해보면 12 플러스 C2가 되는데 12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여러분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2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4점짜리 중에 22번이 가장 쉬웠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가 차라리 22번을 먼저 푸는 게 좋은 전략 아닐까, 수능에서도. 그럴 정도로 여러분 가장 쉬운 문제가 22번에 배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관식은 정답률로 난이도를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정답률이
당연히 객관식에 비해서 주관식 정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5% 미만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또 킬러 문제를 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주관식에서는 이제 킬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통문항 해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